자,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100 이하인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로 나타낼 때, 이 말이 잘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3이라는 집합이다 하면은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를 모아둔, 그러나 이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를 모아둔 집합을 A3라고 하자 이 뜻이에요.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보면 3, 6, 9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가 이제 원소가 100 이하인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끝에는 99로 끝나겠죠. 자, 이런 식의 집합을 AK라고 하자 하는 겁니다. 그때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은 좀 자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풀 필요가 있겠고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의 배수를 모아둔 집합과 4의 배수를 모아둔 집합, 이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맨 처음에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생각이 나야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68쪽에 나와 있는데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집합 원소 개수 더해주고 교집합 원소 개수를 한번 빼주면 되죠. 자세한 사항은 168쪽에 나와 있으니까 복습을 하고 당연히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입니다. 자, 그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은 이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A3 원소 개수 더하기 A4 하고 마이너스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은 문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거는 100 이하의 3의 배수에 곧 개수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하 뭐의 배수의 개수 구하는 법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과 같이 100 이하의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00 안에 3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보면은 100을 3으로 나눠보면은 몫은 33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죠. 자, 요 33이 사실 100 이하의 3의 배수의 개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 이하에 들어가는 3의 배수가 3 곱하기 1, 3 곱하기 2 하다가 마지막에 3 곱하기 바로 이 숫자 33. 아까 100 안에 3이 몇 번 들어가는지 보자라고 했죠. 33번 들어가고 얘가 지금 99라서 100 이하의 마지막 3의 배수가 되는 거고 3 곱하기 34 하는 순간 102, 즉 100보다 커져 버려서 이 수는 내가 원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바로 3이 100 안에 몇 번 들어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즉 얘를 알기 위해서 100을 3으로 나눠봤던 겁니다. 일반화하면 n 이하에 K가 몇 번 들어가는지 보려면 n을 K로 나눠서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때 바로 이 몫이 뭐가 되겠다? n 이하의 K의 배수의 개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200 이하의 7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라 하면은 무엇으로 나눠라? 200을 7로 나눠라. 그러면은 지금 200 안에 7이 28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4가 나오죠. 그 말은 7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다? 28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28개의 7의 배수의 정체는 사실은 7 곱하기 1, 7 곱하기 2 그리고 어디까지? 7 곱하기 28까지 이것들이 내가 찾는 28개의 7의 배수의 정체입니다. 자, 앞으로 자주 나올 테니까 이 부분은 연습을 하고 어쨌든 100 안에 3의 배수 개수가 33개라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4의 배수의 개수는 역시 100을 4로 나눠보면 되겠죠. 그럼 깔끔하게 나머지가 0이고 25개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배수 집합의 교집합이 나오죠. 가만 생각해보면 오른쪽에서 좀 일반화를 하고 갈게요. AM을 지금 문제와 같이 M의 배수 집합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교집합을 자주 물어볼 겁니다. 이제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런 겁니다.
AM에도 속하고 AN에도 속하는 원소를 모아놨다는 것은 M의 배수이기도 하고 동시에 N의 배수이기도 해야 되는, 즉 이걸 우리가 M과 N의 공배수라고 하죠. M과 N의 공배수를 모아둔 집합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A의 M과 N의 공배수 표시를 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4와 A3을 교집합하면은 지금 4와 3의 자, 여기 잠깐만요. 여기서도 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M과 N의 공배수 집합이 되고, 이 공배수 집합이라는 것은 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들은 모두 M과 N의 최소 공배수가 있을 텐데 그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입니다. 공배수는 M과 N의 공배수들은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녀석 최소 공배수의 무조건 배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M과 N의 최소 공배수를 선생님이 대충 K라고 하면은 이 집합은 그냥 K의 배수 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4의 배수와 3의 배수를 교집합하면은 이 안에는 4와 3의 공배수들이 모여 있겠죠. 근데 4와 3의 최소 공배수가 10이니까 그냥 12의 배수를 모아둔 집합과 같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A2 교집합 A5. 그럼 이거는 2와 5의 공배수를 모아둔 집합이니까 2와 5의 최소 공배수인 10. 10의 배수 집합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걸 알고 문제를 다시 올라가 보면 12번. 지금 우리 여기 하다 말았죠. 이거는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 집합과 같은 거죠. 그래서 따라서 얘인데 얘 역시 100을 12로 나눠보면은 총 몫이 8 하고 나머지가 4 나오죠. 따라서 12의 배수 개수는 몇 개다? 8개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50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문제를 구할 수 있겠고, 선생님이 처음이라서 설명을 장황하게 했지만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합집합 원소 개수로 이렇게 식을 적는 방법, 두 번째 배수 집합의 교집합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배수 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방법, 이런 거는 연습을 해두면 되게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고차원적인 이야기인데 이해를 할 수 있으면 한번 소화를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배수 집합 두 개를 두고 합집합을 걸어 놓았죠. 자, 오른쪽 밑으로 가면 우리가 두 배수 집합의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 집합이다,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하면은 3의 배수 집합과 4의 배수 집합을 교집합을 걸어두면은 12의 배수 집합이다,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가 있는데, 합집합을 걸어두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딱히 무엇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 집합을 가지고 교집합을 물어보면 구하기가 쉽지만 합집합을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교집합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다 보니 눈에 띄는 게, 자, 이렇게 분배를 하면은 교집합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분배를 하면 A2 교집합 A3 그리고 합집합 A2 교집합 A4가 되죠. 그러고 나니까 아까 1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얘는 그냥 뭐다? 6의 배수 집합이 되고 얘도 그냥 뭐다? 4의 배수 집합이 되죠. 하나의 합집합이 나오죠. 선생님 또 합집합 나왔잖아요 하지만은 그냥 이 정도 간단한 합집합은 우리 합집합 원소 개수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합집합 원소 개수 공식을 쓰면은 NA6 더하기 NA4 마이너스 NA6 교집합 NA4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100을 6으로 나눈 몫인
16 플러스 100을 4로 나눈 목신. 그 다음에 1번 문제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뭘로 고칠 수 있다? 6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 집합으로 고칠 수 있어서 얘가 이제 8이 되겠죠. 계산하면은 33, 답은 3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 배수가 아니라 약수 집합으로 고쳐도 어떤, 그러니까 약수 집합을 기호로 표현을 해도 두 약수 집합의 교집합을 일반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m의 약수와 n의 약수를, 그러니까 m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n의 약수가 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역시 m과 n의 공약수들을 모은 집합이 되죠. 이것은 m과 n의 공약수라는 것은 m과 n의 최대 공약수의 무엇입니까? 약수들이죠. 그래서 m과 n의 최대 공약수를 k라고 하면은 이거는 bk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약수 집합의 교집합을 한 Q의 몰로 바꿀 수 있더라. 배수 집합의 교집합을 한 Q로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더라. 이 정도만 기억하면 합집합보다는 교집합이 조금 건드리기가 쉽겠다. 합집합은 한 번에 구할 수 없으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을 써서 얘를 건드려야겠다 정도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도울 때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이 2, 3, 4, 5, 6, 7인 두 부분 집합 A, B가 A는 원소의 개수를 다 알려줬고 그 다음에 집합 B는 A와 B를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그런 관계에 있고 이 식은 보자마자 아 정말 복잡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자, 그럴 때 집합 B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식을 보자마자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처리하기에 지나치게 복잡하다라는 판단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복잡한 게 맞습니다. 이거를 복잡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자, 따라서 복잡하다는 판단이 바로 들어야 되고 따라서 이것은 그대로 두고 푸는 게 아니라 간단히 고쳐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미리 조금 스포를 하자면 이것은 그냥 해석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뭔가 간단히 고쳐서 더 쉬운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고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이는 여러 가지 풀이가 있기 때문에 다 소개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제 하나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합집합과 교집합 연산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둘 다 교집합만 이렇게 있거나 하면 굉장히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있어도 우리에게는 분배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합집합이나 교집합과 교집합이나 합집합과 차집합이 섞여 있으면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없습니다. 그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호환할 수 있는 교집합이나 합집합으로 변형을 해서 분배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해서 간단히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차집합 기호와 교집합 같은 것이 섞여 있으면 지금 문제처럼 차집합을 교집합이나 합집합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야 얘랑 얘랑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겠습니다. 자,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 우리가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바로 교과서 172쪽에 있는 차집합의 성질입니다. 자, 이 차집합의 성질을 쓰면
이것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뀌죠. 따라서 좌변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사실 요렇게 바뀌는데 A를 두 번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바뀌죠. 하고 우변이 지금 A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 말은 A 차집합 B가 A와 같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생각해 보십시오. A 차집합 B랑 A랑 지금 같대요. 그러면은 A 차집합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 영역이나 A 영역이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A 차집합 B를 벤 다이어그램에 색칠을 하면은 이만큼이 되고 A는 이만큼이 되는데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색칠한 영역 중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인 어디? 이만큼이 사실은 무엇이어야 된다? 공집합이어야 두 개가 같아지고 따라서 두 개가 같다라는 결론이 도달하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바로 나오죠.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아까 스포했던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지금 길게 복잡하게 표현된 이 식을 처리하는 데 쓴 것들이 차집합의 성질 쓰였고, 그 다음에 차집합의 성질이 한 번 더 쓰였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녀석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까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는 보통 여러 가지 성질이 한꺼번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가져다 쓰는 성질과 벤 다이어그램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을 해석하는 것까지 다 끝났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것들을 다 모아보면 A하고 B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합집합 하면은 전체가 되고 교집합 하면은 공집합, 서로 소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집합은 2, 3, 4, 5, 6, 7이 있는데 딱 반 잘라서 이만큼이 A인 거고 이만큼이 B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 말은 B의 정체는 사실은 뭐다? 깔끔하게 그냥 A의 여집합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거를 알았으면은 이제 A의 원소는 2, 3, 6이고 B 여기에는 전체 집합에서 2, 3, 6을 뺀 4, 5, 7이 들어가면 되니까 집합 B는 4, 5, 7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원소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있고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등장하는 집합이 A와 B 두 개니까 이 두 집합 AB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으냐 하면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낸 부분에서 그 경계선으로 구분 지어진 영역들 있죠. 일단 첫 번째 이만큼의 영역 선생님이 1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1, 2, 3을 제외한 여기 있죠. 4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영역들의 원소의 개수를 파악을 해나가면 풀립니다. 쉽게 풀립니다. 이 영역들의 원소의 개수를 파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여기에 원소 개수를 알고 여기에 원소 개수를 알았다. 그럼 뭘 알려고 해야 돼요? 이를 통해서 1번의 영역의 원소의 개수를 알아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역의 원소의 개수를 파악할 때 순서는 항상 안에서부터 바깥 방향으로 파악해 나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즉 우리가 맨 먼저 파악해야 될 거는 사실은 2번입니다. 보통은. 자,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 역시 바깥인 요 전체 집합 원소는 일단은 건들지 않는다. 가장 안에 있는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알려주면 걔부터 건든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이미 답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바로 얘가 지금 정확히 1번 영역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1번 영역의 원소의 개수가 29개라니까 이렇게 29개다,
근데 이러면은 꼭 29가 A의 원소라는 뜻으로 읽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규칙을 내가 이제 숫자를 놓고 동그라미 치면은 이거는 이 영역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메모해 나가다 보면은 문제를 풀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뭘 파악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파악하려고 해야 돼요. 자, 얘를 파악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A의 원소 개수와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적어보면 A의 원소 개수에서 내가 방금 구한 교집합의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50-29 하면은 21이니까 아 여기 원소의 개수는 21이구나. 이런 식으로 각 영역의 원소 개수를 구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번도 구하기 쉽겠죠. 3번 역시 즉 3번은 B 차집합 A의 원소 개수인데 이건 역시 어디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B의 원소 개수에서 이미 구한 이 21을 빼면 되겠다라는 계산이 들죠. 그래서 B의 원소 개수에서 21을 빼면 되겠네. 즉 33-21이네. 계산하면은 12. 따라서 여기가 12개의 원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을 클리어해 나가니까 이제 4번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4번은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그리고 이게 문제에서 구하는 거죠. 구하는 것이자 곧 4번 영역의 그거 원소 개수입니다. 얘는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에서 내가 구한 1번, 2번, 3번 다 원소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80-29, 21, 12 다 더한 거 이렇게 해주면은 답이 80-62가 돼서 답은 18이 되겠습니다.